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산업이죠. 반도체 주가가 부진해서 투자자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말 연초 반도체 업황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에 뵙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반도체들은 썩 좋은 날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예,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다 주가가 빠졌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손실도 크시고 저도 이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반도체 대표주라면은 역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린 상황인데요. 네.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누적적 효과가 내년도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IT, 그 테크 업체들이 보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도 다소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주가는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좀 사는 경우는 또 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 연말까지 어떤 외국인 매수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보면 국내 대표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9월 달에 워낙 많이 팔았고요. 네. 그리고 10월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들어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려가 많았던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국내 말고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반도체 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떨어진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반등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삼성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이 반도체 지수 오른 거 또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경쟁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TSMC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워낙 저조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약 한 7% 정도 올랐는데 TSMC는 한 32%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반도체들은 역시 메모리 비중이 이제 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될 것 같은데 업황 반전 시기를 놓고는 내년 한 2분기 또는 3분기 설명들이 분분한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워낙 안 좋죠. 워낙 안 좋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 낸 것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씩 그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예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 재고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재고 레벨 자체가 작년이나 이때랑 비교해 보면 워낙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바닥은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완연한 어떤 기조적인 과거와 같은 상승세 이런 식으로 확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그 생산 캐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생산 가능 양이 현재 그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도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과거 이제 구도시바인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감산을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이제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고가 아주 의미 있게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세계 경기가 확 좋아져서 IT 수요가 확 늘어나든지 아니면 좀 더 감산을 하든지 요게 지금 벌어져야 저희가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그러시면은 결국은 이제 감산 문제인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뭐 마이크론, 키옥시아, SK 하이닉스는 감산 의사를 밝혔는데 삼성전자는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의도가 뭔가요? 뭐 일부에서는 치킨 게임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내년도 수요 전망에 대해서 시장과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내년도 이 IT 수요를 훨씬 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우리 뭐 2등, 3등 업체들이 감산을 해주면 뭐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투자를 못할 경우에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과거에 이 경쟁력 차이를 벌렸던 그런 뭐 좋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은 이 회사가 감산 폭을 더 확대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장 상황도 저희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도 일단은 인위적인 감산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위적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감산? 예를 들면 라인을 효율화 한다든지 뭐 제품을 좀 교체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정도의 감산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정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전대미문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줄어듭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수요를 나타낼 때 이제 빗 그로스라는 얘기 많이 쓰죠. 비트로 환산해서 물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올해 그 디맨드 쪽에서의 빗 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트는 항상 증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비트가 감소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2년 전에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제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PC는 두 자릿수 하락을 할 것 같고 스마트폰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지만 과연 더 증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올해 대비 플랫 정도, 제로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는 올해가 한 3, 4%인데 내년도도 한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성장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그 빗 그로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증가는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메모리 외 비메모리도 좀 있습니다만은 또 업계 선두주자니까 좀 나은 측면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사실 최근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는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한 조건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공통의 이유인 거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진했던 이유 또 최근에 미국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럼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떠냐.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좀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재고, 원래 이제 모든 반도체가 현재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데, 특히 하이닉스는 재고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 중에 이제 재고 회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고가 현재의 그 매출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이제 며칠 되면은 재고가 소진이 될 건지 그걸 나타내고 보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평균은 약 115일 정도 됩니다.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SK 하이닉스는 무려 이게 한 189일 정도
정도까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업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생산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하되는 것보다 생산을 줄여야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그 재고 자산에 평가되어 있는 그 금액이 과연 맞는 것이냐. 즉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빅베스라는 게 있습니다. 빅베스? 예. 크게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부실 자산 같은 거를 좀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거를 거쳐야 사실은 조금 클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최근에 뭐 3나노까지 이제 양산을 왔는데 3, 4나노 이런 첨단 공정에서 문제는 수율인데 어느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파운드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는 7% 올랐는데 TSMC는 주가가 32% 올랐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명확하게 현재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 삼성이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특히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4나노 관련된 수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뭐 기대를 완전 저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3나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물량이 워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나노와 관련해서 이제 TSMC보다 삼성이 먼저 했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3나노 고객이 누가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판단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의 3나노 그 고객은 이제 중국의 그 코인 채굴 업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큰 밸류를 주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 이 업체들이 삼성의 3나노 이 주문을 주게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거물급 고객을 확보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믿을 만한 소식이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고객인데 팹리스들이 거물들이 많죠. 거물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거물을 유치했다. 이거보다는요. 사실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확 관심을 받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애플을 고객으로 잡으면 됩니다. 애플. 왜냐하면 애플이 사실 메이저거든요. 전 세계 IT 기업을 선도를 하고 있고 TSMC에도 가장 그 최첨단 이 공정을 가져가는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잡으면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거물급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애플을 A사를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이러면 시장에서 다 알아서 평가해 줄 겁니다. 그럼 애플 말고 예컨대 다른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정도 고객 잡아서는 큰 이런 효과가 아닙니다. 없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좋아진 게 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가장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고요. 현재 삼성의 외부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외부 고객, 그러니까 자기네 그 물량을 만드는 거 이외에 외부 고객 중에 가장 큰 비중은 현재 이미 퀄컴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고객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AMD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죠. 외부 고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활용 정점을 찍으려면 애플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뭐 삼성 입장에서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가 TSMC지 않습니까? 보면 뭐 삼성전자가 이제 어찌됐건 3나노로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했는데 TSMC는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직은 TSMC 성과가 없는 겁니까? 3나노 쪽에서?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개별 기업의 그 연구 개발 그 로드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파운드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정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 주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상대방인 그 고객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거를 주고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서로 이제 스케줄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TSMC가 3나노가 안 나왔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TSMC를 다시 제꼈냐. 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은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나노 물량이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3나노 경쟁은 제가 볼 땐 내년도 하반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내년도 하반기. 국내 일부 뭐 방송이나 또는 일부 유튜브 이런 쪽에서는 이제 TSMC 3나노 못한다. 삼성이 더 잘한다. 이래서 좀 이렇게 뭐 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오고 예. 거기서 수익을 얼마큼 내느냐가 예.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보면은 워런 버핏이 최근에 TSMC 주식을 샀다 해가지고 화제였는데 네. 그 부분이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원래 이제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IT 주식도 그렇게 뭐 많이 안 사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IT 주식들이 몇 개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죠. 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 1등이죠. 네. 예. 정도로 지금은 이제 좋아져요. 사실은 그게 맞았죠. 그때 애플의 주식을 샀을 때 네.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PER로 한 11배, 12배 정도였어요. 예. 근데 결국은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사고 났더니 지금은 이제 17배, 18배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어떤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주식으로는 이제 처음 산 거죠. TSMC를 처음 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워런 버핏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네. 반도체 주식을 샀다. 그러면 반도체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겠다. 예.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죠. 네. 그게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2번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삼성을 안 사고 왜 TSMC를 샀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파운드리가 그만큼 중요한 핵이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이죠. 예. 왜냐면 올해는 TSMC가 삼성보다 반도체 매출액이 좀 더 많을 거는 같은데, 네. 그동안 누적적으로 보면 사실 삼성이 글로벌 1위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선택은 TSMC였다라는 거는 앞으로 삼성이 지향해야 될 바, 그리고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SMC는 철저한 파운드리죠. 네. 철저한 파운드리.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TSMC가 다른 걸 설계를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TSMC 설계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왜? 그 설계하는 업체들을 고객으로 잡아서 거기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를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인 것이죠. 삼성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겠지만 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삼성의 엑시노스, 뭐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 엑시노스를 쓰는 스마트폰 업체는 없어요. 삼성 이외에는. 네. 그러면 과연 지금의 그런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이냐. 괜히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다른 패밀리스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TSMC라든지 또 인텔 같은 경우는 투자 계획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런 큰 경쟁자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지금의 위상 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어떤 투자라든지 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실은 모든 면에서 그 삼성의 파운드리의 규모나 또는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TSMC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인력도 네.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도 3분의 1이 안 되죠. 네, 3분의 예. 1밖에 안 되고 또 투자하는 규모도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좁힐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삼성은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메모리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일부 설계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IDM이니까 종합 반도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금 걸어왔고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사실은 선택과 집중. 아까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면서 또 자체 설계 비즈니스도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런 인력이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M&A.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꼭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력을 조달해야 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해외에 중요한 뭐 우수한 그 인력들이 있으면 현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파운드리는 더 해야죠. 파운드리는 더 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더 유치를 하고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인텔은 아직까지 삼성전자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텔이 과연 잘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인텔이 자기네 그 CPU 흔히 말하는 사파이어 래피드 이거 공급하는 것도 현재 뭐 한 2년 원래 처음에 계획보다 한 2년 이상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최근 4나노 또 이제 아주 소량이지만 3나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를 잘 살리면은 제 생각에 뭐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년 연속 빠졌고 특히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 56%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역대급의 하락입니다. 2001년도 당시에 빠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 제가 볼 땐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조금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소부장주들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약간 주춤거리는 느낌인데 연말까지 조금 길게는 내년까지 이렇게 좀 시계를 확장해서 볼 때 소부장주들 전망 어떻습니까? 주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다들 투자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빠졌고 한 1년 전 아니면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면 뭐 절대적인 회사의 밸류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요 정도 주가에서는 굉장히 승산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하는 것들도 지금 소부장 주식들을 조금 매집을 하는 쪽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저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럴 때 사실은 반도체 장비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면은 한 번에 그걸 반영을 하니까 좀 기다렸다 웅크렸다가 한 번에 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비주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제 소재 관련해 가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공급 차질까지도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 일본 기업이 또 소재 쪽이 강한데 견제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내에 있던 반도체 소재 또 뭐 부품까지 이런 기업들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려를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데요. 최근에 그 국내 소재 업체들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달러가 많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수입 가격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는데 반도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매출을 일으킬 때도 다 달러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원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매출이 또 달러로 되고 그게 또 원화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 뭐 차익을 좀 얻었네요.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은 우리의 그 소재 업체들이 뭐 일본이나 또 유럽의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점점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쟁력이 제가 볼 때 눈에 띄게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아직 뭐 세계적 레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주들 주가는 썩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장비주와 비교해서는 주가가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어요. 장비는 왜냐면 투자가 확 주니까 예. 갑자기 매출이 쭉쭉쭉쭉 그 빠지는데 이제 소재주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산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덜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소재주는 좀 적은 편이고 예. 대신 이제 장비주들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TSMC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투자 계획을 수정하면서 줄여 나가니까 네. 장비주들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내년 되면은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망에서는? 뭐 내년도는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입니다. 결국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모양이 보이면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그 시기를 짚기는 어렵죠. 네. 하지만 반도체는 굉장히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산업이고 지금은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뭐 지금은 또 나쁜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죠. 훨씬 예. 더 뭐 다들 안 좋게 보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럴 때 투자 기회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장비업체들이 뭐 세계적 기업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완전 불모지에서 사실은 조금씩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기회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계적인 장비업체죠. ASML이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의도인지 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게요. ASML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자기네 네. 장비를 뭐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네.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ASML이 앞으로 5년 동안 네. 국내에 한 2,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SML 장비를 또 제일 많이 사가는 우리의 경쟁사인 TSMC. 대만에는 과연 얼마큼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네. 찾아봤더니 대만에는 5년 동안 앞으로 1.2조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건 5배, 6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긴 하나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어디가 더 메인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그 ASML도 뭐 삼성 하이닉스 잘하고는 있지만 워낙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TSMC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자기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런 그 국가 전략 보고서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전략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만 얘기만 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저희가 근본적인 네.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 메모리 한국 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낮고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지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만 파운드리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섬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메모리는 완전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버스라는 걸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프로세서 그리고 전체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이제 하나로 묶이는 생각이다 보니까 거기랑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비롯한 이런 후공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반도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 이런 관련 기업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패키징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일반적인 범용 패키징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거는 우리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가 중요해지면 여기는 이제 전공정을 해당하는 것이고 후공정은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 오사트 업체라고 그러죠. 오사트 업체들이 OSAT.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TSMC도 패키징을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데 아주 어려운 패키징 이런 건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독자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패키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산업의 분업화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 오사트 업체들이 좀 범용 패키징밖에 못하냐?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너무 메모리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 패밀리스 파운드리, 오사트로 이어지는 이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돼야 네. 그쪽에서도 좀 좋은 기업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삼성이 애플 물량을 TSMC에 뺏길 때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패키징 이슈였거든요. TSMC가 뭐 제기한 그 팬아웃 패키징 이게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뭐 이랬는데 당시에는 국내에서 평가는 뭐냐면 그거 뭐 그렇게 놀랄 정도의 기술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도 뭐 3나노, 4나노 이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첨단 패키징 요거와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공정 패키징 쪽에 투자라든지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패키징 뭐 이런 거는 국내 중소 업체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가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생태계가 잘 갖춰진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내려와서 결국은 오사트 업체들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삼성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뭐 삼성이 해야 되겠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얼만큼 잘 키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주를 많이 해와야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커지겠네요. 말씀 듣는 중에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우리 정시에서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지 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사실은 뭐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아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유럽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니까. 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것도 매우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냥 소부장 뭐 대표주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 이 회사가 기술이 있는지 이거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 기술 판단이. 근데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는 못 쓴다 하더라도 행간을 잘 읽으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그걸 자세히 못 쓰냐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공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하나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계속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기업, 보고서에 많이 거론되는 업체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반도체 패권 전쟁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반도체를 둘러싼 게임은 뭐 잘 알려져 있는데 오래된 내용이고 한데 지금 이게 좀 꽤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뭐 미국 진영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방적인 우위인지 중국의 어떤 반격이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뭐 아직도 팽팽한 상황인지 어떤가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보는 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직 뭐 공식하지 않았지만 칩4랑 이제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점유율이나 뭐 시장의 영향력이 이게 이제 비교 불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거를 뚫어내고 어떤 의미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 최근에 이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네덜란드 그 ASML 네덜란드 그 외교부 장관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장비 팔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이걸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뭐 네덜란드가 미국에 반발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신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고요. 냉정하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덜란드 얘기는 중국에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네덜란드는 계산서를 미국에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한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들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그러면 ASML이 자기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에 장비를 팔지 않을 경우에 예.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느냐. 보상을 해야 된다. 네. 예. 그거죠. 그거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제가 봐서는 당연히 치포 동맹 이런 체제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도생이고요. 예. 자국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정책 입안자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익입니다. 예. 미국이 하란다고 저희가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예.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 딱 걸린 게 이제 중국에 있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시안 공장, 또 SK 하이닉스도 우시 공장, 대령 공장이 있는데 이런 쪽이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견제 피해 나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비중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중국 공장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낮출 수는 없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우리가 낮출 테니까 그러면 뭘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요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비중 낮추는 방안은 중국의 투자는 좀 덜 하고 국내나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공장 비중이 워낙에 높지 않습니까? 그냥 20% 같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40% 50%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생산 캐파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수밖에 없고 향후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첨단 공정 투자는 못 하거든요. 중국이 어차피.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 밑에 단계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부족 상태로 인해서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산의 우선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하고 좀 약간 라이벌일 수도 있고 협력 상대일 수도 있는데 대만 반도체가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보면 대만의 지방선거에서 이제 약간 친중 성향이 있는 국민당이 이겼고 약간의 거칠게 표현해서 반중 정당인 민진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떤 삼성전자에게 약간의 기회가 될지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정치 사건인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지정학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정책 당국자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민진당이 계속 2번 연속 연임을 하면서 큰 지지를 얻고 이게 이제 대만 독립 이런 그런 바람으로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장제스의 증손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이베이 시장에 이제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진당이 전체적으로 대패를 했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대만이 언제든 다시 중화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중국과 한배를 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대만에 우리가 파운드리를 다 의존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제가 봐서는 이제 국내의 입장에서는 큰 어떤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미국의 당국자라든지 또는 미국의 큰 기업 입장에서 대만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대만만 믿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플랜 B를 분명히 두려고 할 거고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파운드리가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산에 넣고 앞으로 이제 말하는 투자 계획에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이제 강자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국내 반도체가 지금까지 뭐 메모리 위주에서 이제 파운드리도 좀 넓혀보려고 여러 가지 있는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좀 시급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확인한 질문들에서 미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규모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사실은 이 이상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려면은 반도체 관련된 뭐 인력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풀이 커야겠죠. 예, 대학에서도 뭐 반도체나 전자공학 전공자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돼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현재 메모리 세계 1등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건데 여기에서 파운드리까지 또 세계 1위를 해라. 이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긴 스토리거든요. 네. 이거는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뭐 교육 당국 뭐 이런 쪽에서도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시급한 정책 글쎄요. 이제 그 소부장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소부장에서 좀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기업들을 빨리 좀 탄생시키는 거 이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 뭐 드린 바와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자공학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의대만 가지 마시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즉 엔지니어에 대한 좀 대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필요한 정책적인 뭐 제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을 제가 보면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이 정부 당국에 무슨 끈이 없어서 잘 뭐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좀 한 발 더 뛰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로드맵을 잘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좀 인력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에 대한 좋은 소부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제일 시급하다. 이게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업황과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지금이 최악 국면이고 내년은 지금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토론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토론해 주신 우리 이성우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